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홍우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확률 개념으로 앞에 부정적분, 정적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상황으로 반말로 진행을 하고 수강생들 난이도도 똑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이제 오늘은 이제 확률에 대해서 개념을 배우게 될 텐데 경우의 수에서 많이 좀 연습을 많이 했을 거야. 그래서 확률은 사실 경우의 수를 잘하면 확률도 잘할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경우의 수 실력을 많이 늘리는 게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그럼 왜 굳이 확률을 배워야 되는가? 그랬을 때 확률에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개념들이 있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주게 될 거고,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들을 많이 알려주려고 해. 그래서 하나씩 한번 봐보자. 우선 강의 흐름은 PA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줄 거고, 그리고 확률에서는 사실 이 가정이 필요한데 이 가정들을 조금 잘 숙지해주고 있는 게 중요해. 문제 풀다 보면 가끔 혼선이 올 때가 있어서 미리 한번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의아한 게 개념을 알려주기보다 지금 확률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려고 해. 왜냐면은 결국에는 확률을 배울 수 있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그 방법을 알고 개념이랑 문풀에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개념이 결국에는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상황들을 잘 인식해 주는 게 중요한데, 경우의 수에서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지금 분류를 해야 되는지, 뭐 어떠한 조합을 써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인식해 주는 거를 진행해 주려고 해.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단한 부분들을 좀 진행해 줄 텐데, 확률은 뭐냐면은 모든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10가지인데 내가 궁금한 사건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다 했을 때는 얘가 뭐 0.4라는 확률을 가진다라고 이해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PA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 거야. 얘는 뭐냐면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뭐냐라고 했을 때 PA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게 돼.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모든 경우의 수를 분모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A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분자에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더니 짝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주사위 한 번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오는 건 2, 4, 6 세 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확률은 2분의 1이구나 라고 해서 진행해 줄 수 있는 거야. 여기서는 크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그냥 확률적으로 숫자 가지고만 장난을 치는 게, 예를 들어서 A에 일어날 확률은 0.4, 0.5, 그리고 A,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0.7.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좀 익숙할 것 같아. 그래서 A, B가 동시에 일어난 확률. 그럼 얘는 A가 안 일어날 확률인 거거든. 여집합인 거니까. 그럼 얘는 0.6이다 라고 해줄 수 있고, B가 0.5인데 B가 안 일어날 확률은 0.5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지. 그리고 교집합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합집합은 결국에는 A를 더해주고 B를 더해주고 그리고 A랑 B의 교집합을 빼주면 된다라고 이해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네 두 개 더했을 때 0.9니까 당연히 0.2라는 교집합이 생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B에서 A를 빼주는 거지. B에서 A를 빼주는 거니까 B에서 교집합이 0.2를 빼주니까 0.3, A에서 교집합을 빼주니까 0.2.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드모르간 법칙을 해주면은 A랑 합 B에 대해서 여집합을 구하는 거가 사실은 이제 확률이라고 봐줄 수가 있는 거야. 이거랑 같은 거라고 봐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걸 봤더니 0.7이고 이거에 대한 여집합인 거니까 0.3이다 라고 마무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서는 이제 진짜 기본적인 문제들이 구성될 수 있는 방법들인 거고, 우리가 이게 궁금해서 뭐 확률을 배우는 건 아니야.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제 경우의 수 느낌으로 확률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확률에서의 가정을 얘기를 해줄 거고, 여기에서 살짝의 확률에 대한 느낌을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방법을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 문제풀이로 한번 들어가 볼게.
확률에서는 먼저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모든 사건들은 공평하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조금 그냥 용어로는 뭐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근데 이 용어가 중요한 거는 아니야. 그래서 근원 사건은 가장 작은 단위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 동전이 한 개가 있고 주사위가 한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사건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동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앞면이랑 뒷면이 있겠지. 그리고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동시에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는 앞면이 나왔을 때 주사위가 1, 앞면이 나왔을 때 2 이런 식으로 해서 앞면에서 나왔을 때 6가지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뒷면이 나왔을 때에도 6가지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총 여기에서는 근원 사건이 12가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확률을 생각을 할 때는 내가 공평하다는 얘기를 했잖아. 뭐 남자 1, 남자 2, 뭐 남자 3이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사실상 얘네들이 진짜로 공평하다고 하면은 어떤 여자가 왔을 때 남자 1을 고를 확률은 그냥 3분의 1이야. 왜냐면 얘네들이 다 공평한 조건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남자 3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차은우가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차은우가 왔어. 근데 돈 갖고 있는 것도 다 똑같아. 뭐 100억 부자 유병재 대 뭐 무일푼 차은우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냥 남자 1, 남자 2, 남자 3은 갖고 있는 돈, 성격 다 똑같아. 단 외모만 달라. 외모만 차은우야. 그리고 여기는 남자 둘은 다 평범하고. 그럼 여자가 왔을 때 얘네 셋 중에 남자 1을 고를 확률은 사실 0이겠지. 차은우를 고를 확률이 1이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건들은 다 확률이 똑같아야 된다. 그런 거가 근원 사건에 대한 개념이 될 수도 있겠고 이제 사건들은 모두 다 공평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야. 가정 두 번째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같은 것이어도 다른 것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 예시로 뭘 가져왔냐면은 빨간 공 95개가 있고 파란 공 5개가 있다라고 해볼게. 그래서 한 개를 내가 뽑은다고 했을 때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 파란 공이 나올 확률. 그러면은 선생님 모든 경우의 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부모에 들어가는 거는 빨간 공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파란 공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두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파란 공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뭐 빨간 공 아니면 파란 공이 나오겠죠. 그리고 얘는 파란 공이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우리가 확률을 2분의 1이라고 절대로 하지 않아. 아무리 빨간 공이 같은 거고 파란 공이 같은 공이라고 할지라도 얘네들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확률적으로는 사실 생각을 해봐. 파란 공을 꺼낼 확률은 100개 중에 5개니까 100분의 5라고 해주는 게 사실 정상적인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철저하게 다른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빨간 공 95개가 다 다르고 파란 공 5개도 다 다르다. 그래서 파란 공이 뽑히는 건데 이 5개들 중에 하나가 뽑힌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 문제에서도 쓰이겠지만 결국에는 100개 중에 한 개를 뽑아주는 거고 파란 공은 5개 중에 한 개를 뽑는다. 조합이라는 게 사실 서로 다른 것들을 뽑아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 파란 공 5개 중에 하나를 뽑는다라는 게 서로 다른 것 중에 뽑아준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확률에서는 같아도 서로 다른 식으로 다른 것으로 인식한다가 중요해.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겠지만 가끔 가다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개념이 혼선이 있을 때가 있어서 일단 처음에 설명을 하게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확률을 잘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 확률을 어려워하는 이유들이 선생님 진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
확률을 사실 배우면은 잘 적용할 수가 있는 건데 어떤 것 때문에 애들이 어려워할까? 사실 상황이 너무 많아서 그래. 상황이 너무 많아서. 이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볼게. 확률을 왜 어려워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1차 방정식 생각을 해보자. 1차 방정식은 그냥 다 정수화시키고 개수들 정수화시키고 한쪽에다가 x 몰고 한쪽에다가 상수를 몰아서 x의 개수로 나누어 주면은 그냥 1차 방정식이 다 풀려. 그냥 뭐 개수가 뭐 미지수일 때, a일 때, 그리고 뭐 분수일 때, 소수일 때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상황 하나로 그냥 풀려. 내가 그냥 이 풀이 방법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지. 개수를 다 정수로 만들어주고 한쪽으로 다 몰아주고 x제곱이 양수가 되게끔 몰아주면 되겠지.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를 진행해 주는 거야. 이 인수분해 가능하겠네. 만약에 안 됐어? 그럼 근해 공식 들어가 주면 되는 거야. 근데 짝수 공식이야? 그럼 짝수 공식 진행해 주면 되는 거야. 사실 2차 방정식에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몇 가지가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은 문풀로 진행을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지. 근데 확률은 상황이 진짜 많아. 뭐 이 상황도 있고, 이 상황도 있고, 이 상황도 있고, 이 상황도 있고. 그래서 확률을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들이 뭐야, 너네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뭔가 배운다기보다 상황을 인식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내가 지금 개념을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거야. 개념에 대해서. 개념 지금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확률을 어쨌든 잘하려면은 상황을 인식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지금 이 상황은 분류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 상황은 어떻게 뭐 독립시행을 해야 되는 건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항 정리해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상황을 인식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방법은 떠올라. 잘 봐. 인수분해해야 되는 상황을 인식을 하면 인수분해를 하겠지.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상황이 판단이 되면은 근해 공식을 사용하겠지. 그래서 상황만 인식하면은 방법은 이제 배우는 거니까. 방법을 떠올려서 이제 개념을 방법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배워주면은 확률은 진짜 간단하다. 선생님 말은 이렇게 했지만 문제풀이를 보면 조금 더 쉬울 거야.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해. 상황 인식하고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려야 되는 거니까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어떤 개념을 쓰이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뭐 인수분해하는 방법 배우는 느낌이겠지? 그리고 문풀을 통해서 계속 상황들을 인식하면서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뭔가 개념을 엄청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뭔가 확률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상황을 끊임없이 마주하고 그 상황들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방법을 떠올리는 게 중요해서 우선은 개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제를 통해서 어떤 상황들을 인식해야 되는지 얘기하도록 할게. 칠판 지웠다가 가보자. 이어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 문제풀이. 아까까지 얘기했었던 게 결국에는 상황 인식을 잘 해주고 그래서 어떠한 개념을 통해서 문풀을 잘 해낼 것인지에 대한 거니까 상황들을 먼저 큰 거를 먼저 소개를 해줄게.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확률은 경우의 수 실력으로 풀리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 일단 첫 번째, 경우의 수 실력이 좋아야 돼. 그래서 지금 상황 A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 실력이 탄탄하면은 어느 정도 문제들이 수월하게 풀리는 경우인 거고 그런 다음에 상황 B는 분류 자체를 확률로 출발을 해주는 건데 이거는 그냥 개념적으로 살짝만 배우면 되는 거고 문제풀이는 살짝 또 달라. 그렇게 하고 또는이 나오는 경우도 이걸 확률적으로 풀어주는 게 조금 더 나아. 경우의 수보다는. 그래서 이 분류를 확률로 하는 거랑 또는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확률 개념을 써야 되는지를 배워보면 좋을 것 같고 경우의 수지만 추가적으로 좀 배우는 거가 지금 독립시행을 처음 볼 거야. 독립시행을 처음 보지만 왜 여기에 분류를 했냐면은 결국 이항 정리를 잘 할 수 있으면은 경우의 수에서 이거를 잘 해냈다면은 여기서도 문제 없이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었어. 문제들을 한번 살펴볼게. 일단 첫 번째, 상황적으로 공 뽑기에 대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5개야. 그리고 3개를 꺼낸다고 얘기를 했네. 그 중에 흰 공이 하나고 검은 공이 2개일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총 9개잖아.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해주는 거냐면 9개 중에 3개를 꺼내는 거가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지? 조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 다르다고 보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흰 공이 하나 나오는 거니까 흰 공이 다 같은 거지만
4개가 흰 1, 흰 2, 흰 3, 흰 4처럼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고 4개 중에 하나가 뽑힐 수도 있고 검은 공 2개니까 5개 중에 2개가 뽑히면 된다. 계산은 안 하도록 할게. 이렇게 진행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게 뭐야? 상황 달라지는 것만 인식하면 되거든.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혈액형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반에서 3명을 추출하려고 하는데 A형이 1명, B형이 2명이 나올 확률은,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다른 걸로 바뀔 수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면 되고, 결국에는 얘는 조합을 쓰는 거구나. 조합을 쓰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만 잘 인식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두 번째 분류인데 정말 간단하게 분류를 진행해 줄 수 있는 거를 문제를 가져와 봤어. 그러면은 A가 1, 3, 5, 7이 나올 수 있고 B는 4, 6, 8, 10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야. 그 중에서 A분의 B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을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 그럼 얘는 수용도 느낌으로 그냥 A가 나올 수 있는 거를 분류를 해주는 거야. 근데 이걸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어려운 문제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이야. 근데 여기 확률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4가 들어가면은 1분의 4니까 얘는 애초에 B가 나올 수 있는 게 없지. 그래서 여기는 아예 없는 거고, 3분의 4 가능하네. 3분의 6 가능하고, 3분의 8, 3분의 10도 4를 넘지 않으니까 얘는 4개가 다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5가 들어갔을 때는 4가 들어가면은 1보다 작잖아. 그러면 5보다 큰 6, 8, 10까지는 가능하겠구나 라고 볼 수 있고, 7보다도 큰 거가 들어가야 되겠지. B는 8이 들어갈 수 있고 10이 들어갈 수 있네. 여기 4개, 3개, 2개 총 나올 수 있는 건 9개가 되는 거잖아. 근데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은 A의 4개, B의 4개니까 총 4 곱하기 4로 16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16분의 9로 해주면은 확률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를 굳이 설명하는 이유들은 이런 것들이 조합이 많이 되기 때문이야. 조합이 되는 문제들을 잘 살펴주는 게 중요하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 예를 들어서 이거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A형이 2명 있고 B형이 3명이 있어. 그러면은 2명을 뽑는데 2명을 뽑는데 혈액형이 같은 확률을 구하고 싶어. 혈액형이 같은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A형으로 혈액형이 같을 확률, B형으로 혈액형이 같을 확률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5명 중에 2명을 뽑고 A형인 경우, 5명 중에 2개를 뽑고 B형인 경우,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거는 상황 1번이랑 2번이랑 섞인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확률 문제가 구성이 되고, 세 번째는 구성우 배치야. 여기 확률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경우의 수에서도 굉장히 중요했어. 구성을 한 다음에 배치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은 순열 별로 사용하지 않아. 내가 구성을 한 다음에 조합으로 배치를 때려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한국, 중국, 일본이 각각 2명씩 있어. 그리고 각 나라별끼리는 이웃했으면 좋겠대. 여기에 배치되는 확률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어떻게 이웃할 수 있는지. 그럼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배치를 먼저 해봐야 되는 거야. 배치해 볼 수 있는 거가 이렇게 같이 앉고 이렇게 같이 앉고 이렇게 앉을 수 있겠네. 또 뭐가 있겠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겠고, 이렇게 배치해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3가지야. 그럼 얘 배치를 한다고 해볼게. 그럼 여기 그룹에 한중일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가 필요한 거잖아. 그럼 얘 나열해줘야 되는 거니까 나라별끼리 어떻게 되는지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한국이 여기 들어갔다고 하면 한국인들끼리 어떻게 배치되는지 2팩 곱하기 중국인들끼리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일본인들끼리 어떻게 돼야 되는지로 마무리를 해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하나에 배치해서 나올 수 있는 게 3팩 곱하기 2팩 곱하기 2팩 곱하기 2팩이 되겠지. 2팩이 되겠지. 근데 이런 게 1가지, 2가지, 3가지고 다 같은 경우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가 3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분자에 들어가는 거고,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6명을 그냥 배치를 시켜주면 되니까 6팩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배치를 구성을 하고 배치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이제 네 번째 상황으로는 독립시행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x 플러스 y의 4제곱을 구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x의 y 세제곱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지? 이 괄호가 사실은 4개 있는 거잖아. 4개 있는 거에서 여기가 x, y, y, y 이렇게 될 수 있는 배치수를 생각을 해봤었던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배치될 수 있는 게 4C1이었고 x가 한 번, y가 3번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거를 이항 정리해서 배웠어.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문제가 뭐 주사위 위를 뭐 5번 던질 거야. 5번. 5번 던지는데 4의 눈이 3번 나오는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한다고 치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한번 들어가 보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 5번을 던지는데 4의 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뭐야? 4의 눈. 4의 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6분의 1이지. 그럼 4의 눈이 안 나올 확률은 6분의 5란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이걸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이걸 x로 표시해 볼게. 그러면은 앞에서 2번 나오고 한 번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겠지. 4의 눈, 4의 눈 아닌 거, 4의 눈 아닌 거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이 배치 순서에 맞춰서 나올 수 있는 게 사실은 5C 3의 역할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냐면은 6분의 1이 3번 들어가는 거잖아.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그리고 여기가 6분의 5가 들어가기 때문에 6분의 1이 세제곱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6분의 5가 제곱으로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이 모양이랑 굉장히 비슷해. 이 모양이랑 x랑 y에 각각의 내가 궁금한 확률과 그 궁금한 확률의 여사건 한마디로 그 여집합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p가 들어가면은 여기에는 1-p가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독립시행은 이항 정리를 잘해주면 되는 거여서 먼저 p의 확률을 구해주는 게 중요하고 p의 확률을 구했으면은 이항 정리로 식을 마무리해주는 것까지만 해주면은 사실 이런 문제들은 금방 풀릴 수가 있어. 이렇게 진행을 해주는 게 지금 경우의 수 실력이 좋았을 때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상황 B는 분류를 확률로 하는 경우야. 분류를 확률로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지금 독립시행이랑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잘 봐. 지금 주머니에 흰 공이 2개가 있고 검은 공이 3개가 있어. 근데 그 중에 한 개를 꺼낸대. 근데 흰 공이 나왔을 때는 동전을 3번 던지는 거고 검은 공이 나왔을 때는 동전을 4번 던지는 거야. 상황이 애초에 달라 아니면 똑같아? 다르단 말이야. 그럼 바로 분류를 해주는 거야. 흰이 나오는 경우랑 검정색이 나오는 경우로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거지. 근데 흰이 나오는 확률을 보니까 5분의 2야, 5분의 2. 그래서 여기에서 진행을 할 때 선생님이 얘기해 줬었던 거가 이제 분류를 확률로 해주는 거여서 그냥 여기가 5분의 2가 되는 거고 검은색이 5분의 3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진행해 주는 거야. 5분의 2였을 때의 상황.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 동전 3번을 던지는데 앞면이 3번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 결국 P가 2분의 1이란 말이야. 근데 P가 아닌 것도 2분의 1인 거거든. 사실 이제 3번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3C 3. 3번 중에 3번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3번 나와야 되고요. 뒷면이 나오는 확률은 안 나와야 됩니다.로 진행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곱해줘야 되는 거여서 5분의 2 곱하기 8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동전 4번 중에 앞면이 3번이니까 4C 3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이게 앞면이 나오는 거고 뒷면이 한 번 나온다라고 진행을 해주면 돼서 5분의 3 곱하기 4 곱하기 16분의 1로 진행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해주면 20분의 1이 나올 것 같고 여기 4니까 얘는 20분의 3이 되겠지. 이거 더해주면 20분의 4고 약분해주면 5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거 같은 경우는 분류를 확률로만 하지 않아. 뒤에는 분명히 상황이 있으니까. 그냥 앞에 전개되는 거를 분류로 확률로 해주는 거고, 이게 문제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거야. 어렵게. 그리고 이것도 이 P를 구하는 거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거 전체적인 상황을 기억을 해줘야 돼. 지금 문풀 시간을 짧게 잡고 있어서 여러 가지를 소개를 못 해주지만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 프린트물로 연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상황 C야. 또는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인데,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수를 A, B, C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랬을 때 A가 B보다 크거나 B가 C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은 사실은 이거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이거의 경우의 수를 구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얘네 둘을 더해주고 빼기 교집합을 해주면 되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조금 아쉬워. 그래서 확률 지금 개념을 살짝 알려줄 게 뭐냐면은, 확률을 구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걸 가볼게. A가 B보다 큰 확률을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고 쳤을 때 C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은 3번을 던졌다고 했지만 그냥 A랑 B만 있으면 돼. C는 1, 2, 3, 4, 5, 6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C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2번 던지고 A가 B보다 큰 확률을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2번 던지는 거니까 총 36가지가 나오게 될 거고,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1부터 6까지가 있을 때 그냥 숫자 2개를 골라주고 큰 거를 A한테 주고 작은 걸 B한테 주면 되겠지. 그래서 6시 2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15분의 36이어서 약분을 해주면은 12분의 5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B가 C보다 큰 것도 마찬가지로 12분의 5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마무리로 이것만 진행을 해주면 돼. 교집합인 거니까 얘네 교집합 뭐야? A가 B보다 크고 이게 또 C보다 크다라고 한 거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6의 세제곱분에 그냥 6개 중에 3개 골라주면 되겠지. 그리고 큰 애들을 얘 순서대로 배치해주면 돼. 6시 3으로 진행을 해주면 되고, 얘는 20이고 6이 되는 거니까 13, 5, 3. 그래서 얘가 54분의 5가 나오게 될 것 같아. 이거 정리해주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이거 해주면은 이 확률이 구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또는이 아니라 왜 확률을 이용해야 되는지야. 경우의 수로 내가 여기다가 안 넣어놨잖아. 그 이유가 뭐야? 확률로 구했을 때는 여기에서는 C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에서는 A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야. 굉장히 이렇게 해주면 간편하게 나온다면 경우의 수로 한번 풀어봐. 경우의 수로 풀어보면 살짝 조금 복잡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상황들은 이렇게 되고 문제들을 많이 나눠줄 텐데 이 상황들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내가 굉장히 많이 연결을 시켜놨거든. 그래서 모든 기출 문제들이 해당 상황들로 많이 풀리게 될 거야. 당연히 6건도 있겠지. 6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기본적인 뼈대부터 잘 세워주면은 확률 같은 경우는 잘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오늘 수업은 확률 수업은 여기로 마무리할게. 고생 많았어.